언론이란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이룩하는 수단이며 사회 가정의 현실적인 이음줄이다. 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실린 언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언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또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천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자, 6월 17일 목요일이죠.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가짜 뉴스가 너무 감쪽 같은 경우가 많아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국 언론 상당수가 경제 뉴스를 보도하면서 정파성에 치우치거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저널리즘의 표준을 크게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청년의 말씀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우리 사회 현안과 이슈들을 청년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들이 바라보는 언론입니다. 네,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저도 좀 오늘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도 역시 TBS 김진현 아나운서, 김기훈 씨, 강혜훈 씨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이제 천만의 말씀 식구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너무 자주 봐서 정들겠어요. 예, 특히 정 들었습니다. 아, 들었습니까? 아, 편하게 그렇군요. 오더라고요, 이제 기훈 씨는. 그러니까요. 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졸리더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술 놀랐어요. 같다는 거죠, 이제 방송국이. 아, 이렇게 편하다. 예, 오늘 좀 불편하게 만들어 드릴까 좀 네. 생각도 하고 있는 참입니다. 자, 먼저 세 분 인사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또 김진현 아나운서부터. 네, TBS 대표 청년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훈 씨. 네, 안녕하세요. 김기훈입니다. 네, 강혜훈 씨도.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강예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을 우리 또 재능 기부해 주셔야죠. 김진아 아나운서. 네, 오늘은 저희 청년 세대뿐 아니라 방송 듣고 계신 다양한 연령대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천만의 말씀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 가능하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세 분은 언론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또 김진현 아나운서 보니까 언론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생 때도 언론사를 준비하는 언론학도였고 아. 지금도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많으시겠어요. 많은 뉴스를 좀 접하시고. 네, 이제는 뭐 삶이 돼버렸죠. 네, 뉴스도 직접 하시잖아요. TBS에서.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생이잖아요. 강혜훈 씨는. 네. 이 언론, 뉴스 이렇게 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전보다는 좀 약간 좀 관심 덜 갖는 편입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요? 네. 오. 이게 뭔가 세상이 약간 저희를 어리게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아, 이거 그것도 맞네요. 생각보다 언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뭐 언론에 관심이 많다는 게 뭐 어떤 뭐 연애나 보통 이런 쪽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직 어리다라고 뭐 그죠. 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물론 연예인도 좋아하죠.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네네. 그 대한민국의 교육을 겪었던 세대니까 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더 나아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그 아날로그식의 종이 신문보다도 네. 이 휴대전화로 기사를 또 쉽게 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더 기사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네, 가까워졌죠. 네. 음. 뭐 SNS 열면은 다양한 언론사에서 그런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SNS에서 기사를 접하는 분도 굉장히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기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까? 근데 뭐 뉴스 잘 안 보고 이제 집에 TV도 없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있잖아요. 음. 그게 사라지면서 네.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나. 아, 오히려.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고 뉴스,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포털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튜브 같은 사이트에서도 뉴스를 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포털 사이트나 요즘에 거의 뭐 이런 SNS 이런 쪽에서 기사를 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 관심이 많은 청년으로서 세 분은
우리나라 언론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언론에 대한 신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또 언론에 종사하고 계신 김진애 아나운서한테 뉴스를 또 하고 계시니까 자 네. 대한민국 언론인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언론 학도로 공부를 할 때와 실제로 이제 언론인이 돼서 직업 활동을 할 때와 조금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그런 가슴 아픈 말 있잖아요. 기레기. 사실 신뢰를 깎아트리는 기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직접 언론사에서 근무하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사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과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클릭수를 늘려야 되고 조회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정확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시의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조회수를 따지려면 신속하게 정보를 내보내야 되니까 네. 팩트 체킹이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보다 좀 자극적인 문구나 문장이 그렇죠. 들어가야 사람들이 이제 보게 클릭을 되고. 보게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보는 언론은 의미가 없는 언론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때요? 언론에 대한 신뢰도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신뢰도가 네. 높아졌다. 그 왜냐하면 이유는요? 요즘에 엄청나게 많은 유사 언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유사 언론들이 다양한 뭐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데 네. 그거를 언론사들이 바로 잡아주는 팩트 체크를 많이 하곤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언론에 대한 팩트 체크를 언론이 하는 거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비판적인 사고를 좀 해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어때요? 기윤 씨는 이런 언론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기사를 또 찾아보고 받아들이는 저는 편입니까? 좀 여러 기사를 찾아보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까? 또 여러 기사를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네네.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여러 기사를 찾아보는 편인 것 같고 한쪽에 좀 치우치다 보면은 제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네네. 더 양쪽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쪽에 귀를 여러 기울이려고 방향의 뉴스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뉴스 접하는데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문제점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준현 아나운서, 이 언론의 이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네. 이 문제점 뭐라고 보세요?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 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알고리즘이 또 생기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면 그거에 비슷한 논조의 기사들만 자꾸 보게 되는. 네네. 그래서 좀 일종의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것만 믿게 된다. 네, 내가 보는 것만 진실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거기에 관한 것만 계속 뜨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그런 반대로 상황. 나오면 그게 가짜 뉴스가 돼버려요. 오히려 내가 믿지 않는 것은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네. 어때요? 청년으로서 좀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좀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안 그러려고 하는 노력은 뭐예요? 제가 어떤 노력을 무조건 해요? 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꼭 예. 제가 생각하지 않은 거랑 반대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팩트 체크를 좀 그렇군요.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니 요즘 그래서 좀 보면 검증되지 않는 인터넷 매체 난립도 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예은 씨는 구별을 하는 편이에요? 그 요즘 SNS 들어가면은 진짜 네. 유사 언론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곳에서 진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막 이거를 막 엄청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보내고 막 조회수 엄청 맞아요. 조회수가 달리고, 높아요. 또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사이버 레카라고 음. 하잖아요. 사이버 레카가 사이버. 뭡니까? 그러니까 이슈를 레카차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 아, 견인차가 엄청 빠르니까 네네네. 우선 무조건 빨리 내보내는 아, 거예요. 맞아요. 조회수를 먼저 선점하려고. 레카 잘 이게 조회수를 팩트 올리기 체크가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확신이 되지 않는 기사를 빨리 내보내서 네. 이런 이슈들 빨아들인다.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되겠군요. 일부의 이제 좋지 않은 언론에서 그거를 또 따라서 기사를 내고 그런 네네. 악순환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죠. 아니 이 강경 씨 아무래도 연예인 뉴스도 많이 보실 텐데 아, 그쵸.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연예인의 뭐 사생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추측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연예인의 솔직히 사생활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싶진 않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그걸 조회수를 믿고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걸 아니까 그렇죠. 저도 알고 싶진 않는데 자꾸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니까 보게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적당히 하면 좋겠다. 과도하게 하니까. 아니 저도 그게 뭐 문제인 것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내와 나이 차가 좀 나서 그걸 기사를 내는데
황현희 13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이라고 기사가 났어야 되는데 황현희 13세 여자친구와 결혼이라고 나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알고도 안 고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조회수가 계속 오르니까. 진짜. 그리고 댓글로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보니까 조회수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존재의 가치는 조회수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곳인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이 언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좀 웃음으로써 약간 좀 포장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의 기사의 제목들이 많이 뽑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오늘 또 문자 온 거 좀 소개 좀 해드리시죠. 네, 저희가 조회수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현희님.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기자들은 사라지고 조회수 장사만 남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96학번 저널리즘 전공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전공자시군요. 네, 9777님께서도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기자시험을 국가 공인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지금 준비하셨잖아요. 네, 공인자격시험으로 만들어야 하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근데 좀 저도 기자 굉장히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국가 공인 자격 시험으로 만들면은 사실 나라에 유리한 기사만 또 쓰게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나라에 소속된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예. 8797님께서도 저는 50대인데요. 31살 아들은 유튜브로 대부분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네요. 이거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이제 너튜브 관련해서 그쵸. 이 뉴스를 맹신하는 좀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걸 보고 또 청년들도 사실 이렇게 믿고 있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신지. 김규현 씨는 어떠세요? 어른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졸린 것 같은데 잠이 덜 깼어요. 저 가서 나 세수 좀 하고 와요. 물좀 마실까요? 알겠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나 기사의 질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아무래도 생각하십니까? 예. 신속성을 따지다 보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둘 다를 잘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따름이죠. 신속성을 챙기다 보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정확성을 챙기다 보면 신속성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또 보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바라보는 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믿어야지 어떻게 방송이니까. TV 뉴스를 보지 공영방송을 많이 봐요. 공영방송을 많이 걸러져서 나오지 않아요? TV로 많이 보죠. 저거 진짜로 저래서 그런가 가짜로 저거 너무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거 어쩐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겠어요.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시겠어요. 유튜브에 걸려서 보죠. 너무 편파적으로 하는 건 안 되죠. 사실 좌편이나 우편이나 그냥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죠. 유튜브는 그것도 또 편 갈라서 얘기하는 게 많죠. 그거 진짠 게 나올 때지 뭐 뉴스 가짜로 나오나 바라는 거 많지. 아니 정치가 너무해서 하니까 듣기 싫어. 그거 없이 해야지. TV요? 방송을 많이 여러 채널 보다 보니까 이 편향이 있더라. 보수 방송, 진보 방송 뭐 이런 듣다 보면 보수는 보수 쪽 얘기를 많이, 진보는 진보 쪽으로 이렇게 편향, 그런 거는 느낌이 오더라.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서로들 못 믿는 거예요. 방송 공정하지 못하고.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함께 청년들이 바라보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 지금 현재 나눠보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이 바라보는 언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왔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의견이 너무 편을 갈라서 하기 때문에 조회수만 바라보고 이렇게 뉴스를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편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받아들이시고겠다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거의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떡할까라는 그러니까요. 고민을 했는데 네네. 거의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꺼내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경쟁적으로 이슈화시킨다. 뭐 이런 점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사 뭐 별 내용도 아니에요. 별 내용도 안 보면 뭐 앞에 단독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 단독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결혼할 때도 단독 황현희 결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가 내 결혼을 관심이 간다.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 단독이란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이 기사 사실 어떻게 보면 별도 아닌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청년들은? 단독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단독병 기자들의 단독병. 그냥 그게 조회수만 높이려고 일단 단독을 바꿔 하는 거여서 네, 상당히 이게 밈이 된 적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속보. 네, 카톡을 할 때 막 속보 누구누구 오늘 시험에서 F 받음 이런 거 막 하면 누구누구 소개팅한다 네. 뭐 이런 거 그런 속보, 거를 약간 단독. 또 풍자를 하는 거군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누구 오늘 점심시간에 밥 안 먹어. 네, 막 이런 거로. 김기훈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 속보 당도 이런 것도 있지만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예. 13세 그런 비슷한 13세 와 결혼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게 진짜 클릭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막상 들어가면 별거 아니고. 음. 근데 그런 게 좀 언론사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러는 건 이해는 가는데. 맞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막 또 적당히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를 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뭐 댓글 몇 개 주워두고 어디에 사신 누구누구 씨, 뭐 윤모 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 말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계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기사형 광고라고 해서 신문 기사처럼 광고를 내는 경우도 많아서 헷갈리게 맞네요.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네. 그런 게 저는 이제 독자의 알 권리 아까 말씀하신 기훈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는 기사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뭐 피해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좀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조회수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뭐 인권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남의 아픔을 그러니까요. 돈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도 그냥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그분들에서 좀 많은 좀 모욕을 가고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합니다. 오늘 훌륭한 문자들이 많이 와서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5331님께서 40대입니다. 20대 시절 기자 정신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사 정신, 법조인 정신처럼 언론 스스로 자정 기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기자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네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개그맨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좀 더러 웃긴 것 같아가지고 더 웃기기 위해서 좀 많이 웃겨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웃겨요? 언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웃겨? 예. 5333님께서는 언론에는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주나 기자 개인의 생각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지요.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은 유튜브랑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또 지위가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분명히 기록에 남는다라는 것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왜 그렇게 잘못된 기사를 수정해서 내보내달라고 하면 그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정보도잖아요. 이게 정정보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목숨보다도 좀 아끼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인정하시기 싫은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거네요. 정정 보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 과오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셔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나고 뭐 잘못됐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잘못했는데 뭐 저기 다음 주에 조그맣게 정정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 나니까 이것이 과연 일단 터트리고 보자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되는 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짜 뉴스입니다. 예,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신지 청년들도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기훈 씨도 뭐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별로 선동 안 당할 것 같은데. 절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저도 제가 되게 비판적인 줄 알았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더라고요. 뭐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연예인에 대한, 그래서 그때부터 연예인에 대한 기사를 안 봐요 제가. 혹시 황현희 씨에 대한 기사는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죠.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제 연예인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기사를 봤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는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정 보도는 안 나오고 그런 게 정말 좀
별로다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네, 제목을 신기하게 뽑잖아요. 뒤에 막 물음표를 뽑잖아요. 뭐 사귀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연애면에 기사들이 그런 게 많죠. 둘이 사깁니다. 뭐 이게 아니라 사귀는 것인가 하고 뭐 물음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내니까 사귄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때요? 예은 씨가 가장 최근에 봤던 좀 가짜 뉴스가 있었던가요? 가짜 뉴스는 최근에 엄청나게 터졌던 대학생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뭡니까? 한강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허위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 되게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추측성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일들이었죠.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기사들이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예은 씨가 팩트체크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팩트체크 홍보대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팩트체크가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 언론만 팩트체크를 하기에는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팩트체크를 하면서 삽시다라는 걸 홍보하면 하는 활동인데 약간 팩트체크의 일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현실에서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 가져야 하는 생각이다. 그렇군요. 깨어있는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것 같아요. 7710님께서 언제부턴지 기사를 보면 내용보다 어떤 의도로 기사를 썼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5529님 언론 대개혁 필요합니다. 그리고 8464님께서도 잘하는 일은 잘한다,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기사 써줬으면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런 댓글 달아주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편을 들면 계속 그쪽 편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편은 다 잘하겠지,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비판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프레스 아니에요. 압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뭐 권력에 대한 압박도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압박도 필요한 것이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언론에서 요즘 청년들 이야기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많죠. 그런 보도에 대해서 청년들은 진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아무래도 좀 지금 뭐 야권의 당대표가 또 청년이 된 이슈도 있었고. 예은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세상이 언론뿐만 아니고 뭔가 세상이 청년을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다들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슈를 좀 빨아가는 것 같다. 청년을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 현재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이들의 목소리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상황을 정치로서 좀 해석하려고 하고. 저희는 생각보다 정치에 이렇게 편향적이진 않고 뭔가 그냥 저희가 더 좋은 막 취직을 잘 되거나 약간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느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없는데. 너무 좀 들어주는 척만 한다. 힘내라 막 이런 얘기만 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뭐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청년으로서 이것도 좀 정치권에서 이 말도 좀 청년들의 이 직접적인 말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훈 씨도 청년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청년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뭐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잘 퍼져나갈 수 있는 매체가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모아지고 있는 환경은 인터넷 환경이 아무래도 좀 가장 크겠죠. 그렇죠. 이제 전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짜 뉴스도 제일 많은 게 너튜브인데 가장 큰 수요자가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언론인이 바라보는 청년 뉴스. 지금 청년이신 김진환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뭐 언론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언론이 때로 너무 단정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정짓는다.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항상 좌절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철없이 개념 없이 사는 건 더더욱 아닌데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건 아닌가 스스로 좀 자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은 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나 하는 또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 또 강희훈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또 팩트 체크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허위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심을 누군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언론인이 되어서 기대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김기훈 씨도 어떤 점이 개선이 좀 돼야 될까요? 저는 근데 언론에 되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고발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 개혁이라는 게 언론 한 번에 개혁이요.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생기는 게 개혁이니까
그 각자 자리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네네. 서현정님께서 기자분들도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0797님 기자들에게 궁금한 점 있어요.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으면 상사에게 혼나나요?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조만간 기획해서 기자분들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TBS 기자들 모아보죠. 네. 김진우 씨도 꼭 나오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우 씨에 대해서 언론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자로 잘 빠져나갔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릴 수밖에 눈치가 없어요.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진우 아나운서, 김기현 씨, 강희원 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무리는요. 8913님의 문자 메시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극적인 기사로 조회수 경쟁만 하는 언론이 아니라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공감해주는 그런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알아요. 기자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야 유지가 되는 뭐 직업이니까 말이죠. 네. 잘못된 방향에 진짜 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네. 이제부터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